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미국인 다큐멘터리 제작 책임자 PD가 대한민국 한강에서 목격한 장면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완전히 경직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단 일주일 만에 전 세계 1억 뷰를 기록하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해외 누리꾼들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인 PD가 서울 한강에서 깊은 충격에 빠진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한강을 처음 방문한 시점은 2024년 9월 15일 밤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택시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을까요?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가득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마치 야외 축제가 개최된 것처럼 생기가 넘실거렸습니다. 제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돗자리를 깔고 앉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조부모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모여 있었고 플라스틱 통에 담긴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치킨 왔다.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아이가 소리치며 뛰어갔습니다. 실제로 배달 기사가 치킨을 들고 서 있었는데 바로 강변 한복판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나요?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한강에서 치킨 안 드셔보셨어요? 여기가 제일 맛있는 곳입니다. 미국에서는 공원에서 음주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간주되는데 이곳에서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깊은 밤 강변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죠. 조금 더 걸어가자 더욱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는데 형광색 조끼를 착용한 라이더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탑니다. 금요일에는 더 늦게까지도 타고요. 옆에서 자전거를 정비하던 청년, 28살 직장인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 질문에 민준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여기가 왜 무서운 곳인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니고 있던 밤에 대한 공포라는 개념 자체가 이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니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조깅하는 여성,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 심지어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하는 사람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밤 9시 이후의 강변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뉴욕의 허드슨 리버파크도 해가 지면 인적이 뜸해집니다. 특히 여성 혼자서는 절대 방문하지 않는데 이는 총기 사건이나 마약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강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퇴근 후 운동하러 온 직장인들, 학원을 마치고 산책 나온 학생들, 저녁 식사 후 바람을 쐬러 나온 가족들. 여기 화장실도 있고 편의점도 있어요. 무엇이 불편한가요? 강변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김씨,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어요. 여자 화장실에는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비상벨이 있다는 사실이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공원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새벽 1시까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외국인 여성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시선은 있었으나 위협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한강이 원래 이렇게 안전한 곳인가요? 60대로 보이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안전하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동네입니다. 동네가 무서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강이 동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저는 일부러 알람을 맞춰두고 다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의 도시공원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 한강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수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광조끼를 입은 남녀가 나란히 뛰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따로 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 뛰는 모습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나옵니다. 출근 전에 1시간씩 뛰죠. 물을 마시며 쉬고 있던 35살 회계사 혜인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뛰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제 질문에 혜인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여기 CCTV도 있고 순찰도 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주변을 살펴보니 새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50m마다 한 명씩은 보였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걷는 사람, 스트레칭 하는 사람 등 다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새벽에 여성 혼자 공원에서 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설명하자 혜인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럼 언제 운동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전이 부여하는 자유가 얼마나 거대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요. 조금 더 걸어가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말이죠. 학교 가기 전에 운동하러 왔어요. 교복을 입은 한 학생 14살 서우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 안 하세요? 아빠도 같이 왔어요. 저기서 뛰고 계세요. 서우가 가리킨 곳에는 운동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학교 총기 사건, 길거리 위험 등 염려할 일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학생이 새벽에 자전거를 타러 나옵니다. 그것도 아빠와 따로 운동하면서 말입니다. 저기 다리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한강대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다리 난간에 카메라 같은 장비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아, 저거요?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입니다. 투신 방지용 CCTV와 센서들이죠. 함께 걷던 대학생 수민 씨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안전 귀가용으로 더 많이 활용돼요. 늦은 시간에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순찰대가 즉시 출동하거든요. 미국의 CCTV는 대부분 사후 증거용으로 사용됩니다. 범죄가 발생한 뒤에나 확인하는 용도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예방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 친구가 밤늦게 다리를 건너다가 발목을 삐었는데 5분도 안 돼서 순찰대가 왔어요. CCTV로 보고 바로 출동한 거래요. 수민 씨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총기 사건을 우려하지만 서울에서는 발목을 삐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아십니까? 새벽 6시가 되자 한강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 운동을 하러 나온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여기서 샤워하고 바로 출근합니다. 회사까지 자전거로 20분이거든요. 자전거 헬멧을 벗으며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다니는 영재 씨였습니다. 샤워실도 있나요? 네, 무료입니다. 탈의실이랑 다 갖춰져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공 샤워실이 새벽부터 개방되어 있고 그것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다니요. 미국의 공원 화장실은 낮에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많습니다. 마약 중독자나 노숙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밤에는 아예 문을 잠가버리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벽에도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한국이 원래 이렇게 안전한가요? 제가 영재 씨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당연한 것인 거 아닌가요? 그 당연함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뉴욕에 계신 제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한강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세상에, 새벽에 여자들이 혼자 뛰고 있어? 정말이니?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여기선 그게 일상이에요. 조심해.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음료수도 받아 먹지 마. 미국 어머니들이 늘 하는 염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환경 미화원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원래 이랬는지 아세요? 새벽 청소를 하고 계시던 환경 미화원 초혜 씨,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65살로 한강에서만 20년째 근무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70년대에는 여기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여름에는 코를 막고도 못 지나갔다니까요. 초혜 씨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1971년에 촬영된 한강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장소가 정말 저 사진 속 장소란 말입니까? 시커먼 물, 쓰레기 더미, 불법 판자촌이 가득했죠. 믿기지 않죠?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저 남산 타워. 위치가 똑같죠? 정말이었습니다. 배경의 남산이 확고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오염되었던 한강이었다는 사실을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나요? 한강의 기적이라고들 하죠. 근데 저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한 일이니까요. 최 씨 아저씨는 천천히 강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이었을까요? 정부에서 한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인부로 일했죠. 25살 때였을 겁니다. 당시를 회상하는 아저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쓰레기 치우고 뻘을 파내고 둔치를 만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상하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것이 있었어요. 최 씨 아저씨의 말씀을 듣고 저는 한강 역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한강사업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김도형 과장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아세요?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된 두 번째 대규모 정비 사업이었죠. 김 과장은 여러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정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 시민 편의 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도시 재생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한강 수질은 2급수입니다. 수영은 못하지만 손 씻고 발 담그는 것은 전혀 문제없죠. 최 씨 아저씨 말씀처럼 70년대에는 정말 6급수였나요? 맞습니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었죠. 지금은 60여 종의 물고기가 서식합니다. 김 과장은 저를 수질 검사소로 안내했습니다. 7시간 실시간으로 추정됨, 원문 그대로 유지,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낮 12시, 저녁 6시, 하루 3번 샘플을 채취합니다.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죠. 검사소 직원 이진영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허드슨 강은 어떤가요? 제 질문에 이 연구원은 되물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보세요. 한강 수질 정보는 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말이죠. 이 연구원이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각 지점별 수질 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체계적인 관리가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올림픽이 한강 개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서울을 보러 오는데 수도 한복판이 오염된 강이면 안 되잖아요. 역사 자료를 보여주던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시민들의 참여가 대단했습니다. 한강 지키기 운동, 쓰레기 안 버리기 캠페인 등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섰죠. 실제로 당시 사진을 보니 시민들이 직접 한강 청소에 참여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 주부들, 회사원들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한강은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만든 것입니다. 김 과장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한강을 찾았을 때 최 씨 아저씨를 또 만났습니다. 아저씨, 그때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나요? 그럼요. 제 손자가 지금 여기서 자전거 타고 놀아요. 그거 보면 참 뿌듯하죠. 아저씨는 멀리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가씨,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강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더 좋아지고 있죠. 어떻게요? 사람들이 아끼니까요. 자기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이 진짜 기적이죠.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콘크리트와 첨단 기술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시설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부러 한강의 새벽 풍경을 기록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비결이 뭐예요?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정씨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안 버리니까 깨끗한 거죠. 너무나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원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바닥에 그냥 버립니다. 제 말에 정씨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죠. 마침 그때 근처에서 돗자리를 정리하던 가족을 보았습니다. 초등학생 남매가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단단히 묶어라. 깨끗이 치우고 가야지. 아빠가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아빠, 이거 집에 가져가서 버려요. 그럼 우리가 먹고 만든 쓰레기니까 우리가 처리해야지.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공장소를 남의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다 흥미로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강아지와 산책 중이었는데 강아지가 배변을 하자마자 바로 비닐봉지로 치웠습니다. 당연한 것도 아닌가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보자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외국에서는 안 그러나요? 여기선 안 치우면 벌금을 물어요. 근데 벌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더러우니까 치우는 거죠. 26살 그래픽 디자이너 하준 씨였습니다. 한강에 자주 오시나요? 거의 매일 옵니다. 퇴근하고 맥주 한 캔 들고 와서 멍 때리다 가죠. 혼자서요? 네. 친구들과도 오고 혼자도 오고 여기가 제일 편안합니다. 하준 씨가 앉은 벤치 옆에는 작은 스피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틀면 됩니다. 불문율, 부웬루. 그 단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강을 즐기고 있었지만 서로를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음악을 크게 트는 사람도, 고성방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는 한강을 순찰하던 보안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지킵니다. 여기서 크게 떠들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줘요. 굳이 저희가 나설 필요가 없으리차게 없어요. 40대 초반의 박 씨는 10년째 한강 보안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선 공원 보안관이 총을 차고 다닙니다. 위험하거든요. 여기도 위험한 일이 있긴 합니다. 주로 음주 관련 사고죠. 하지만 총이 필요할 정도는 아닙니다. 박 씨는 허리춤의 무정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뭔가 있으면 바로 지원이 오니까요. 그때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쓰러질 듯 했습니다. 즉시 주변에 있던 서너 명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벨큐 불러드릴까요?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다들 걱정하며 도왔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그저 많이 취했을 뿐이었고 누군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저것이 한국인들입니다. 위급하면 모두가 도와주죠. 박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쓰러진 사람을 보면 일단 피합니다. 마약 중독자일 수도 있고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공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먼저 도왔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 동시에 말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숙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에는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키드로우처럼 위협적이진 않았지만 그들도 엄연히 존재했죠. 저분들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별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안타깝죠. 근처 편의점 직원 윤서 씨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라면이나 빵을 사가시는데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고요. LA의 스키드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노숙자들이 행인을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한국 노숙자들은 왜 이렇게 얌전한가요? 제 순진한 질문에 윤서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가 안전하니까 그분들도 안전하게 행동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묘하게 와 닿았습니다. 안전이 안전을 만든다는 것. 이는 선순환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한강에는 또 다른 약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야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죠. 10시 넘으면 조용히 해야 돼요. 주변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커플로 보이는 두 사람이 속삭이듯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10시가 넘자 한강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음악 소리도 대화 소리도 작아졌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지키는 약속. 그것이 바로 한강의 품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강이 품은 가장 특별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40년째 운동하고 있어요. 아침 6시 한강에서 만난 78살 이덕수 옹의 첫마디였습니다. 빛바랜 운동복에 낡은 운동화. 하지만 걸음걸이는 청년 못지않게 활기찼습니다. 40년이요? 그럼 한강이 지금처럼 되기 전부터요? 맞아요. 80년대 초반부터 왔으니까. 그때는 여기가 맨 땅이었어요. 지금 이 잔디밭이 다 흙바닥이었죠.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코스를 걷는다고 했습니다. 반포에서 시작해 한남대교까지 왕복 10km.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왔죠. 아프면 못 오고. 아, 아내 장례식 날은 못 왔네요. 이덕수옹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내도 여기 좋아했어요. 같이 걷곤 했는데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래도 계속 나오시는군요.
여기 오면 아내 생각이 납니다. 같이 걸었던 길이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제 인생입니다. 40년을 걸었으니 이덕수 온근 한강의 변화를 모두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새벽엔 저 혼자일 때도 많았죠. 지금은 보세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잖아요. 정말 주변은 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1988년 올림픽 때입니다. 한강에 처음으로 불꽃놀이를 했어요. 온 가족이 나와서 구경했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덕수 온근 먼 곳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와요. 가끔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뿌듯하시겠어요. 그럼요. 제가 걸은 이 길을 누군가 또 걷는다는 것, 그게 좋습니다. 이덕수 온과 헤어지고 조금 걸어가니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25살 지훈 씨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더니 지훈 씨는 눈물을 닦으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7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져서요. 여기가 여자친구와 자주 오던 곳이거든요. 한강의 추억이 많으신가 봐요. 네,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자전거 타다가 부딪혔죠. 3년 사귀었는데 어제 헤어졌어요. 지훈 씨는 한숨을 쉬며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니까 조금 위로가 됩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제 인생도 계속 흘러가겠죠. 25의 철학이 묘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사실 누군가 말을 걸어줘서 고마워요. 외국분이신데 한국말 잘하시네요. 우리는 잠시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강물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오후가 되어 다시 한강을 찾았을 때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32살 소연 씨와 18개월 된 아들 민성이었습니다.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왔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소연 씨는 한강이 자신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햇빛을 쬐고 운동하라고 해서 매일 나왔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2시간씩 있습니다. 혼자 아이 데리고 나오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여기는 평지라 유모차 끌기 좋아요. 수유실도 있고 기저귀 갈 곳도 있고 무엇보다 답답하지 않아요. 민성이가 유모차에서 내려 아장아장 걸어 다녔습니다. 소연 씨는 아이를 따라가며 미소 지었죠. 미국 공원에서 아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두면 안 됩니다. 위험하거든요. 제 말에 소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아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요. 납치라든지. 세상에. 그런 걱정을 하며 사는군요. 소연 씨는 민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네요. 해질녘 저는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와 50대 아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알았어. 근데 여기가 맞니? 다 똑같이 생겨서. 할머니는 가벼운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 씨가 설명했죠.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요. 오후 5시. 엄마가 이 시간을 기억하시거든요. 왜 하필 5시인가요? 돌아가신 아버지랑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하셨대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도연 씨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하지만 엄마가 여기서는 편안해 하세요. 아마 몸이 기억하는 거겠죠. 40년을 걸은 길이니까.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서서 강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저기 봐. 노을이 예쁘네. 순간 도연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네, 엄마. 정말 예쁘네요. 치매로 아들을 남편으로 착각하는 어머니. 하지만 한강의 노을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기억하는 어머니. 그 모습이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밤이 되어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기억을 간직한 이덕수, 온객에게는 인생 그 자체였고 실연당한 지훈 씨에게는 위로의 장소였으며 우울증을 앓던 소연 엄마에게는 치유의 공간이었고 치매 할머니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은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강은 흐르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남습니다. 그 기억들이 모여 한강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미국에서는 공원에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없지만 여기서는 치매를 앓는 할머니도 안심하고 산책합니다.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삶의 질은 실로 엄청납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024년 9월 18일, 제가 서울을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더니
오후가 되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한강에 아무도 없겠구나. 호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빗줄기가 어찌나 굵던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한강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보다 한국의 홍수 대비 시스템이 궁금했어요. 뉴욕은 비만 많이 와도 지하철이 침수되고 대혼란이 발생하거든요. 우비를 입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빗속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나오세요? 비옷을 입고 뛰고 있던 45살 강윤호 체육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비 맞으며 뛰는 게 또 다른 쾌감이 있습니다. 시원하고 좋죠? 미끄럽지 않아요? 여기 바닥이 특수 재질이라 미끄럽지 않아요. 빗물도 바로바로 빠지고요. 정말로 자세히 보니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은 구멍들로 빗물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조금 더 걸어가니 한강 수위를 확인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위가 어느 정도예요? 평소보다 1m 정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8m까지는 안전합니다. 한강홍수통제소 김성민 주무관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세요? 7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류의 댐에서부터 하류까지 전부 체크하죠. 김 주무관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한강 전체의 수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상류댐에서 방류량을 조절하고 각 지점마다 수문이 있어서 자동으로 조절돼요. 첨단 시스템이죠.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올 때마다 홍수로 난리가 납니다. 뉴올리언스는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폭우에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70년대에는 홍수가 심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때의 교훈을 얻어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이제 서울에서 홍수로 인명피해가 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빗속에서도 한강은 평온했습니다. 물은 불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가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라이딩이 최고예요. 선두에 있던 50대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모두들 즐거워 보였어요. 미국이면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지 말라고 경보를 내립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대학생이 웃었습니다. 왜요? 비 맞으면 녹아요? 23살 미대생 예원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한강을 스케치하고 있었죠. 비 오는 한강이 제일 아름다워요. 물 한 개도 피고 색감도 달라지고요. 예원은 젖은 스케치북을 보여줬습니다. 비에 번진 수채화가 오히려 몽환적이었습니다. 작품 망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작품의 일부입니다. 자연이 그려주는 거죠. 그 여유로움이 부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비는 피해야 할 것,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데 여기서는 함께 즐기는 것이었으니까요. 2시간쯤 지나자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0분도 안 돼서 한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물은 빠르게 빠졌고 바닥은 금세 말랐습니다. 청소 차량이 지나가며 마무리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복구가 되다니요. 이 정도 비는 일상입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금방 정리돼요. 공원관리소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강 위에 거대한 무지개가 떴어요. 우와, 대박. 어디선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그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한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 온 다음 한강이 가장 좋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선선하고요. 아까 만났던 강윤호 체육교사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지개를 배경으로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비에 씻긴 서울은 더욱 아름다웠고 한강은 여전히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죠.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강의 진정한 매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그 일상성에 있다는 것을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폭염이 와도 혹한이 와도 한강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사람들은 늘 그곳을 찾는다는 것을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특별한 날에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강은 매일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는데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강 취재 다 하셨어요? 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요. 아쉽겠네요. 한강은 사계절이 다 다릅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수영장, 가을에는 억사해, 겨울에는 눈썰매장. 기사님은 한강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한강이 서울에서 제일 좋은 곳인가요? 글쎄요. 제일 좋은 곳이라기보다는 제일 편한 곳이죠. 돈 안 들고 마음 편하고 안전하고 제일 편한 곳. 그 표현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50대 후반의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강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안전한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안전하다고요? 그게 특별한가요? 기사님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저에게는 특별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밤에 공원에 가면 위험해요. 특히 여자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럼 언제 운동해요? 직장인들은 밤에나 시간 나는데. 기사님의 진심 어린 걱정이 왠지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죠. 돈 내고요. 돈 내고 운동하는 것보다 이 한강이 낫죠. 공짜인데다가 경치도 좋고.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마지막으로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이 아름다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뉴욕의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뭔가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퇴근 후 허드슨 리버 파크에 가봤습니다. 해가 지자 공원은 급격히 인적이 드물어졌고 경찰이 순찰을 강화했죠. 일몰 후에는 공원에 머물지 마세요. 경찰관이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한강에서는 새벽 2시까지 자전거를 탔었는데 말입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후 8시 조깅하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총에 맞았다고 했죠. 댓글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왜 공원에 있었대? 자업자득이지. 밤에 공원 가는 건 자살 행위야. 피해자를 탓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위험한 곳에 간 것이 잘못이라는 논리였죠. 한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운동하던 혜인 씨, 밤에 자전거 타던 민준 씨, 혼자 텐트 치던 그 여성. 그들이 누렸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석 달 후 제가 제작한 한강 다큐멘터리가 PBS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제목은 The River of Life, 서울즈 어반 미라클, The River of Life, Seoul's Urban Miracle 이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텐트 치는 여성의 모습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CGI 아니야? 라고 영어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밤에 여자 혼자 공원에서 캠핑을 해? 라고 영어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한국 가고 싶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 라고 영어로 쓴 댓글도 많았습니다. 방송 후 제 메일함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한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메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한 엄마가 보낸 것이었어요. 10살 딸이 있는데 혼자서는 집 앞 공원도 못 보내요. 총기 사고가 너무 많아서 딸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곳. 그것이 특별한 소원이 돼버린 현실이 슬펐습니다. 2025년 봄, 저는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다시 서울을 찾을 계획입니다. 벚꽃이 피는 한강을 담고 싶거든요. 한강이 그립습니다. 새벽에도 안전하게 뛸 수 있는 곳, 밤에도 혼자 걸을 수 있는 곳,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 그곳이 몹시 그립습니다. 한강을 걸으며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40년째 걷는 이덕수 옹, 실연의 아픔을 달래던 지훈 씨, 우울증을 극복한 소연 엄마, 치매 어머니와 산책하던 도연 씨. 그들 모두가 한강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특별한 행복을 찾으며 말입니다. 한강은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하다. 제가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넣은 문장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화려한 시설이 없어도 그저 안전하고 평화롭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정한 도시의 품격이 아닐까요? 언젠가 뉴욕의 공원도 한강처럼 될 수 있을까요? 새벽에 여성이 혼자 뛸 수 있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노인들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한강도 한때는 죽은 강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의 노력과 사랑으로 지금의 한강이 되었듯이 다른 도시의 강들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강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전의 소중함, 일상의 가치, 공동체의 힘, 그리고 희망. 마지막으로 택시 기사님이 해주신 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한강은 그냥 강이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의 삶이죠. 맞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강물처럼 쉬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인 다큐멘터리 PD 사라 톰슨이 한강에서 발견한 특별한 일상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안전하게 텐트를 칠 수 있는 강, 새벽 4시에도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강,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강.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꿈꾸기 힘든 기적이라는 사실에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라 톰슨 PD는 말했습니다. 한강은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하다고요. 맞습니다. 한강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시설이나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밤에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자유.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창출해내는 삶의 질은 그 어떤 경제 지표로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한강에 나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평소와는 다른 눈으로 한강을 바라보세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보물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강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한강에서의 특별한 추억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특별한 일상을 전 세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도시 공간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의 특별한 일상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